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 앞에서 재산 다 주면 시부모님 모시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듯이 저희 부부도 맞벌이하고 있고요. 시댁과 친정 모두 지방이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골분이라 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시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새언니에게는 시어머니인데 저희 엄마에게는 시어머니와 같은 마인드가 전혀 없거든요.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글을 보면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여자인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시어머니에게 잘하려는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하고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며느리한테는 잘해주고 눈치 보는 시어머니들의 심리는 뭔지 궁금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서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멀리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쩔 때 보면 시어머니가 미취학 아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있을까? 6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시골 땅도 값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농부에게 현금이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친정에서는 2천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결혼 전까지 남편이 모은 돈이 제가 모은 돈보다 많았지만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 때문에 제가 해온 돈이 더 많았죠. 저는 임신 막달까지 일하고 6개월 육아휴직했다가 복직했어요. 임신 초기에 산부인과에서 일을 그만둘 것을 권장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지만 저는 막달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투잡을 뛰겠다고 하며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나중에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임신 막달에 시어머니에게 휴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복직이 안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임신 초기에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따뜻한 말씀 한 번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란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시어머니에게 더더욱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복직을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휴직 기간이 6개월이고 언제부터 회사에 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른 회사 나가봐야지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혼자 일하는 게 싫은 거죠.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아시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나가서 받던 월급을 전부 받기를 원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살림살이가 좀 어렵더라도 아이는 둘 이상 낳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얼른 복직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 어린 걸 두고 회사에 나가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적응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이가 눈에 밟혀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농사일에 바쁘셔서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요. 서울에 혼자 사는 이모가 계신데 이모가 저희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지만 폐가 될까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몸이 좀 약하셔서 농한기에도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줄 수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른 복직하기를 바라셨지만 저희 아이를 봐줄 마음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른 회사에 나가라고 본격적으로 채근하기 시작한 것은 출산한 지 3달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일하는 남편이 안쓰럽지도 않냐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도 갓난아이를 키워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하루 종일 아이에게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아기 자는 사이에 집안일하고 밤에 일어나서 젖 먹이고 이런 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저를 더 안쓰러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회사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회사 나와 있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면서 저에게 얼른 복직하라고 압박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을 해야 하는 분이에요. 아이 때문에 정신없으니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하면 애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어른이 전화한 건데 이러셨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출산하고 4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 전화를 받다가 그럼 어머님이 아기 봐주실래요? 그럼 바로 복직할게요. 하고 말해봤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해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단호한 말투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봐주는 수고비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더더욱 실망한 것은 시어머니가 형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1년 늦게 결혼했어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결혼했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년간 직장을 알아본다는 말만 하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를 빨리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을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시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버릇없어 보였죠. 결혼 전에도 형님은 시어머니의 답답한 점을 필터링 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에 큰 싸움이 한번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거침없이 행동하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시댁에 모이면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도 화가 나는데 형님은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주셨다고 합니다. 금액을 들었는데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금요일에 저는 야근을 했지만 토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픈 곳을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도 안 아픈 곳이 없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신 걸 보면 몸이 안 좋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잠시 후에 아주버님과 형님도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너희와 함께 살아야겠다. 이러시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가더군요. 같이 살면 어디서? 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아이 키우면서 시부모님 수발까지 내가 들라고? 젊디 젊은 시부모님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님 하는 말이 동서는 집도 넓잖아. 애도 더 낳을 거라며. 그럼 직장 그만두고 애들 돌보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지 않겠어? 이러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재산은 저희가 다 받는 거죠? 그런 조건이면 생각해 볼게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형님은 동서,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것도 몰라? 이러는데 정말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놀고 먹는 형님이 시부모님 모시면 되겠네요.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둔 이유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은 맏며느리이고 결혼할 때 시부모님 지원도 받았으니 형님이 시부모님 모셔야죠. 이건 상식인데 형님은 그런 상식도 없어요?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형님은 그래, 농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그거 받고 평생 시부모님 모실 수 있겠어?
하면서 또 저를 약 올리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 시댁재산 전부 제 명의로 일단 해주시면 시부모님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어머니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평생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되면 형이 모시겠지. 안 그래요? 시집와서 한 거 없이 놀고 먹기만 하는 형수님? 이렇게 형님을 약 올렸어요. 형님은 엄청 화가 났는지 얼굴 살이 떨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내가 육아휴직할 때 어머니 나에게 매일같이 뭐라 하셨냐? 언제 복직하냐고 매일 전화해서 나를 들들 볶지 않았냐? 여기 와서 형님은 핸드폰이나 보고 있어도 아기 안고 있는 나에게 일 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애지중지한 형님 보고 모시라 해라. 나는 시댁에서 받은 것이 없어서 시부모님 못 모시겠다. 시부모님 재산을 전부 우리에게 준다면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형님은 그럼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면 시부모님 재산 우리가 다 가져도 불만 없겠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되죠. 시부모님 재산 반은 우리 거예요. 형님은 취직하셨어요?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참 욕심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동서가 시부모님 모신다면 시댁 재산 다 받아야 한다며 이러길래 그건 그냥 해본 말이에요. 형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요. 했더니 형님은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 챙겨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구박을 했으면서 못된 형수는 뭐 그리 애지중지 하셨냐.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의지하시며 사시라 했습니다.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그럼 동서는 시댁 재산에 관심 갖지 마 하길래 형님이 시부모님 40년 정도 모시면 시부모님 재산에서 형님 수고비 제외하고 받을게요. 우리 나중에 법원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 안 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 농지 좀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몸 안 좋은 저에게 일하라고 압박했던 시어머니, 놀고 있으면서 아이 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하고 있는 저를 보며 비웃던 형님,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도록 심술 부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도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리고 싶어요. 시댁에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남편도 너무 화가 난다며 다시는 자기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저보다 더 난리예요. 저도 시어머니나 형님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싶다. 할 정도로 쓰니님의 상처가 깊은가 봅니다. 쓰니님이 시어머니와 형님 앞에서 입장 표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